예, 증시에서의 주요 체크 포인트들 짚어보고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첫 번째 이슈 같은 경우에는 미국 쪽 좀 두 개로 나눠서 시장 하나, 그다음에 애플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앞에서 마감 시황을 통해서 들으셨듯이 3거래일째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 뉴욕 증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통화를 했다. 여기에 따라서 G20 정상회담 이전에, 양자회담 이전에 좀 해빙 무드가 또 형성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어느 정도 나타나는 모습이었고요. 덕분에 지금까지 무역 갈등 문제로 투심이 악화됐었다가 이게 약간은 해소되면서 뉴욕 증시가 상승 추세를 이어갈 수도 있었습니다. 물론 불안감을 다 떨쳐낸 건 아니지만 그래도 다시 펀더멘털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시장으로 돌아오고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요. 일례로 기업들의 실적 같은 경우에도 시장 예상보다 개선된 실적들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팩트세트에 따르면 S&P 500기업 중에 76.9%가 3분기에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애플에 대한 브리핑은 잠시 후에 다시 제가 해드리도록 하죠. 먼저 시장 좀 어떻게 보셨는지 약간 중간쯤에 있는 것 같아요.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면 이제 펀더멘털로 다시 돌아가고 있다라는 얘기도 있고 아직까지는 불안감의 숲에서 다 벗어난 건 아니다라는 얘기도 있던데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네, 미리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와 약간 선진국 금융시장에 다른 게 있습니다. 뭐냐면 자기가 의견을 이렇게 거침없이 얘기를 합니다. 예. 시장이 좋으면 좋다 그러고 아니면 안 좋다고 얘기하는데 다만 이제 주가 좀 올라가면 좀 많이 떨어졌다면서 올라갈 수 있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에 약간 톤이 다르지만 그들의 얘기는 항상 일관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매력 중에 하나로 좀 보고 있는데요. 다우지수는 오늘까지 보면은요, 3일 동안은 900포인트 정도 반등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3일 동안 반등한 것 자체를 여전히 어떤 조정 국면에서의 흔히 얘기해서 죽은 고양이의 반등이라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다, 이건 이제 진짜 반등이 시작했다라는 주장 분명히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요. 다만 오늘의 주가의 반등의 트리거가 할까요? 계기가 된 거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 전화 통화를 또 상당히 오랫동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오래간만에 통화를 했는데 여기서 보면 또 긍정적인 얘기를 또 바로 또 누가 대변해낸 것이 아니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또 트윗으로 날렸습니다. 오랫동안 길게 대화를 해갖고 긍정적인 얘기를 했고 앞으로 특히 여기에 이제 북한 문제도 얘기를 많이 했다, 긍정적 대화를 했다 하면서 이런 것들이 좀 주가에 좀 강한 반등의 어떤 계기를 좀 작용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이외에 관련해서 벌써 BMO는 이런 코멘트를 내놨습니다. 양국 정상의 전화회담만으로도 뭔가 긍정적인 시그널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다만 이것도 뒤로 돌아가 보면 이게 항상 트럼프 대통령이 좋다 했다, 아니다 했다 여러 가지 말이 많고요. 예. 하루 전만 하더라도 이게 2,570억 달러 추가 관세가 대기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말과 말의 잔치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한편 도이치방크는 이제 시장 자체에 대해서 어제는 이제 BMO 어저께 또 다른 곳에 얘기했는데 오늘 도이치방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실적에 대한 실망만으로,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실망이 1분기, 2분기로 약간 처지는 건 맞거든요. 그 실망만으로 미국 주식을 매도하는 것은 큰 실수다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아발론 투자자문 같은 경우는 연말까지 주가 8% 정도 올라가면서 결국 다시 S&P 500 신고가로 연말을 마감할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다음 주 11월 6일 날 중간선거가 있는데요. 과거에 보면 중간선거가 딱 끝난 이후부터 1년간 보면 끝나고 나서 1년을 보면 주가 평균 1950년 이후에 평균 15%가 상승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4년 중간선거 있을 때. 그리고 1950년 이후에 한 번도 마이너스는 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기대해도 된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중간선거 우리나라도 이제 선거 이후면 이제 모든 건 불확실성 해소 얘기하는데 명어로 이제 그걸 카밍 이펙트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안정감 있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다시 펀더멘털에 집중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렸다시피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무슨 소리냐 지금 잠깐 멈추고 다시 떨어질 것이다. 네. 또 10% 떨어질 거란 얘기하고 있고요. 미국에서 최고의 나름 그쪽에서 보면 가장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탐리라는 분이 있는데 이 양반은 항상 이제 긍정적으로 얘기합니다. 다만 이제 긍정적으로 얘기를 많이 하다가 연초에 다른 어느 곳과 달리
이 양반이 비트코인을 얘기 많이 해갖고 어찌 보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발목을 잡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비트코인 2~3배 간다고 얘기했거든요, 연초에. 근데 지금 재미없는데 이 양반은 지금 앞으로 10년 동안 더 간다, 강세장에. 그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너무 긍정적인 저희 다양한 의견을 소개하지만 항상 중심을 잡으셔야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도 어떤 들려오는 비중이랄지 목소리를 들어보면 뉴욕 증시 3일째 강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긍정적인 쪽으로 많이들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자, 이 와중에 애플이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뭐 간단하게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영상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주당 순이익이나 매출 같은 경우에는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그런데 아이폰 판매가 예상치에 약간 밑돌면서 4,689만 대를 기록했고요. 다만 아이폰의 평균 판매 가격 같은 경우에는 시장 예상치를 다시 상회했죠. 그러니까 아이폰 판매는 예상치를 하회했고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도 뚜렷한 증가세는 없었는데 대신 아이폰의 가격을 올리면서 평균 판매 가격과 또 전반적인 이익을 높일 수가 있었고요. 특히 말씀드렸던 ASP 평균 판매 가격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28%가 증가했습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시간의 거래에서 좀 급락을 하고 있죠. 역시 최근에 저희가 실적 발표할 때마다 물론 실적에서 나온 결과치도 결과치지만 가이던스가 하향 조정되면 이게 좀 시장에서 타격을 받는다라는 얘기를 많이 드렸었는데요. 12월 분기에 끝나는 매출이 890억에서 930억 달러로 좀 하향 조정을 했고요. 하향 조정한 게 시장 예상치에 어느 정도 맞닿아 있긴 한데 하향 조정했다는 것 자체가 좀 시장에서는 포커스가 맞춰진 것 같습니다. 애플의 실적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볼지 그리고 시간의 거래 이후 이런 급락 이후에 정규장에서 과연 그러면 애플이 이런 약세를 계속 이어갈 것인지 아니면 좀 반등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잠깐 얘기를 해보죠. 네. 오늘 실적에 관해서 컴퓨터 드리면 어느 정도 예상이 충분히 됐던 것들이 판매 대수의 어떤 증가보다는 결국은 어떤 객단가의 상승으로 인한 매출 증가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건 이제 예상치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보여드리겠고요. 제가 약간 다른 관점에서 그럼 전년 대비 어느 정도 늘어난지 제가 그림을 몇 가지 좀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금액 기준입니다. 금액 기준을 보면 지금 아이폰, 아이패드 이런 것들에 그림을 하나 준비해봤는데 나올지 모르겠는데요. 아이폰 자체의 금액 기준을 보면 29%가 매출이 늘어났고요. 아이패드는 15%가 줄어들었고요. 맥이 이제 3% 늘었습니다. 이건 다시 말씀드리면 금액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30%나 늘어났다는 것인데요. 그럼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다음은 판매 대수를 보겠는데요. 판매 대수를 보면 아이폰 같은 경우가 불과 0.4%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대수는 늘어나는 세상이 아닙니다. 이제 그걸 여러분들 명확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판매 대수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가격의 전가를 할 수 있고 얼마만큼 팬심을 유지할 수 있느냐가 핵심인데요. 딱 보시면 0.4%밖에 판매 대수가 늘어나지 않았는데 매출이 29% 늘어난 거 아닙니까? 그게 정확하게 이제 돈으로 나고 보셔야 되겠고요. 나머지 아이패드, 맥 똑같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가이던스는 이제 정확히 표현하면 가이던스 내린 것이 아니라 가이던스에 대한 전망치가 증권사들이 있거든요. 한 930억 달러는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이번에 가이던스를 890에서 930으로 맞췄기 때문에 대중의 증권가의 눈높이를 못 맞췄다라고 정도 이해를 하셔야 되겠고요. 보유현금은 2,370억 달러 나오니까 당연히 이런 걸 보면 항상 현금이라든가 그런 거 갖고 또 자사주도 하고 또 배당도 늘리겠다 뭐 이런 기대감 정도를 갖고 있다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다음은 이제 지역별 판매대수 하나만 더 보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역별로 보면 미국이 19%가 늘어났고요. 유럽이 18%가 늘어났고요. 중국이 16% 늘어났고요. 다른 아시아나가 22% 나왔는데 여기도 보면 역시 일본 사람들의 또 애플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게 애플은 또 이번에도 34%나 그 매출이 늘어났는데요. 일단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미국의 지금 시장 자체는 제가 어제도 마지막 남은 거가 이제 애플이랑 내일 발표될 알리바바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애플은 이번 시장에 급락이 별로 없었습니다. 조금 내렸을 뿐인데요. 제가 봤을 때 지금 모든 시장은 한 번씩 이렇게 다 터지는 거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가이던스가 됐건 뭐가 됐건 뭐 하나만 안 좋으면 훅 떨어지는데 오늘 7% 떨어지고 시간에가 우리나라 시간을 보면 정확히 9시에 마감됩니다. 미국 시간이 8시인데요. 이렇게 되면 내일 아침에 정기장 그 숫자를 그대로 시작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7% 떨어지면 내일 시장도 출발은 7%로 출발을 한다. 하락으로 출발한다. 그 정도로 일단 마음 편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핵심은 이겁니다. 이번에도. 서비스 매출을 좀 잠깐 말씀드리겠는데요. 서비스 매출도 약간 부족했다고 얘기하지만 그게 102억 달러 예상했는데 99억 달러. 거의 약간 모자라게 99.8억 달러로 한 2억 달러 모자랐던 것 같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17% 늘어났는데 잘 보시면 전체 매출이 629억 달러거든요. 근데 이 중에 100억이니까 6분의 1이죠, 정확하게. 네. 그러니까 한 15, 6% 되나요? 한 18% 되는데 그것이 서비스에서 났다는 겁니다, 서비스. 그러니까 제품이랑 상관없는 데서 나왔다는 것 자체가 애플의 매력이다. 앞으로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앞으로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서비스 매출은 여러분들이 쓰시는 애플 뮤직, 그리고 애플 클라우드, 그리고 애플의 다양한 서비스들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저희가 기술주 실적 발표해드리면서 어떤 무형의 서비스 매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도 계속해드리고 있는데요. 역시 앞으로 판매 대수가 급격하게 더 늘어날 수 있지 않는 한 이런 서비스 분야에서의 매출이 얼마나 견조하게 상승할지도 계속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미국 증시 그리고 애플의 실적까지 한번 정리를 해드렸고요. 이번에는 국내 증시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코스피가 어제 하락 마감했죠. 장 마감 직전에 이제 기관의 매도세가 좀 나타나면서 지수를 끌어내렸는데 그만큼 아직까지는 우리 증시에 대해서 확신도 없고요. 언제든 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장세인 것 같습니다. 여전히 미국의 무역 분쟁이나 또 미국의 금리 인상 이슈, 중간 선거 이슈, 우리 시장에서도 큰 불확실성으로 좀 저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이 계속 끌려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때문에 11월에도 좀 변동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경기 방어주나 가치주 중심의 보수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증권사들의 조언들도 나옵니다. 다음에 앞서 점검을 해드린 것처럼 간밤에 미중 정상 간의 통화 소식도 있었고 이 증시의 반등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오늘 우리 증시가 어떻게 소화할지도 좀 궁금해지는데요. 국내 증시에 대한 대응 방안, 큰 그림에서 11월 증시에 대한 대응 방안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중순을 기점으로 해서 굵직한 이벤트들과 지금 언급이 되고 있는 대외 변수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앞두고 현재 시장에서 좀 대응을 큰 그림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 큰 틀에서는 저는 변동성 장세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기술적 반등 시기는 지속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시장이 반등을 하면 오늘 미국 시장이 어떻게 될지 또 오늘 마감 밤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미국 시장이 약간만 조금 안정되면 우리나라 전 세계 시장 다시 안정되고 특히 무역 전쟁 이런 거 좀 완화되는 모습 보이면 우리 시장도 기술적 반등이 훅 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예. 제가 지수는 잘 얘기 안 하는데 어떤 펀더멘탈로 설명 없이 그냥 기술적으로 갈 수 있는 거는 저는 지금 화면에 2024포인트 찍히는데요. 네. 2100, 2150 정도는 1도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때까지 누구나 다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코스닥도 한 630, 40 하지 않습니까? 코스닥도 한 700포인트 정도는 1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그 반등은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다. 그게 당장 다음 주일지 그 다음 주 모르겠으나 워낙 지금 그냥 추가적으로 더 많이 떨어진 게 분명히 대한민국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시장에 대해서 너무 크게 우려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너무 조금 반등한다 해서 좋다라고도 할 필요는 없지만 지금 시장 자체에 대해서는 너무 그 반등의 어떤 충분한 어떤 가격대는 분명히 많이 있다는 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긍정적인 이슈도 있고 좀 불안한 것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더 이상 가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필요할 텐데요. 미국 포함한 이제 글로벌 시장의 전체 안정이 돼야 되겠고 미중의 무역 전쟁에 대한 해소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겠는데요. 중요한 것은 한국만의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뭐냐면 한국은 이제 금리 인상을 지금 앞두고 있거든요. 네. 아시다시피 다른 이머징 국가들이 상당 부분이 금리를 미리 올려놨단 말이죠. 우리나라는 이제 금리를 안 올렸고 경기가 좋아져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경기 부담인데 돈에 빨려나가는 걱정이 있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 분명히 일정 수준 시장에 악영향은 있다 없다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다음은 이제 미국은 딱 주가만 올라가면 실적이 좋은데 왜 안 올라갔냐. 떨어졌다면서 올라가는 거거든요. 대한민국은 3분기 4분기 실적에 대해서 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더 진솔하게 말씀드리면 실적 전망은 계속 하향되고 있기 때문에 펀더멘탈론 설명이 할 수 없기 때문에 냉정히 보면 미국이 올라가는 만큼 제가 보기에 대한민국 올라가기 쉽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지금 당장의 구간이요. 그러니까 낙폭화됐다는 것은 같이 가겠으나 그 다음 얘기만 합니다. 그 다음에선 쉽지 않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대응은 크게 봐서는 이런 시장에서 주식을 안 할 수 없으니 대응은 너무나 명확하죠. 방어적으로 좀 운영하셔야 되겠고요. 방어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늘 말씀드리자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분은 사실 어저께 제가 자세히 이학령의 딱 이거 시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펀더멘탈이 하나, 실적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주주친화 부분이 있는데 실적 부분이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지금 냉정히 보면 별로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수급 요인이거든요.
그 수급이나 유인하는 거기 때문에 그 하나가 이제 주주 친화 정책이니까 주주 친화 정책은 배당을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 어제도 잠시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가 낙폭과대 배당주로 분류되거든요, 지금요. 그러니까 그런 시장이 와 있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배당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배당을 갖고 단기 수기를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쭉 수년간 계속해서 배당에 대한 관심을 늘려야 돼요. 배당주. 예. 그러니까 단기 차익보다는 배당을 갖고 안정적으로. 웬만하면 제가 봤을 때는 은행에 예금 나오는 것보다는 배당 주가 등락이 있더라도 갖고 계시면 배당에 대한 것은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 꽤 있다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어저께 이항영의 따기 결 시간에 제가 주제했던 건 자사주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자사주. 제가 자사주가 늘어날 거라고 저는 이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제가 셀트리온이 자사주 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근데 어저께 보면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각각 1,000억 원씩 배당을 자사주를 매입을 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자사주를 늘리는 게 많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앞서 잠깐 얘기했지만 삼성전자나 그 SK하이닉스 이런 것들도 제가 보기에 앞으로 이런 거 더 많이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으로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뭔가 돌파구가 그렇게 녹록치가 않다 보니까 자사주 매입 소식도 더 자주 들려오고 있는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한 중요성을 계속 얘기를 해주셨는데 잠깐 얘기 나온 김에 물론 다른 데는 다 실적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IT주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어마어마한 실적을 내놓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도 역시 뭐 가이던스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 이것 때문에 좀 제대로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위원님께서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서 꾸준하게 적극적인 매수 의견을 해주셨던 만큼 다시 한번 좀 IT주에 대해서 투자 전략 업데이트를 시켜주시죠. 이제 반농담으로 뭐 대한민국에 살 게 뭐 있냐 그러면 저는 그냥 삼성전자 하나 사시라는 얘기를 제가 개인적으로 좀 합니다. 네. 만나면 자꾸 물어보면은요. 근데 저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언론에서 많이 얘기하는 부분 그리고 일부 주식을 잘 초보한 분들이 맨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사상 최고가인데 왜 이렇게 주가 떨어지냐.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거다. 대한민국 주식 진짜 이상하다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진짜 초보분들 그리고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이 하는 거가 되겠고요. 네. 지금 당장이 아니라 앞으로의 전망이 중요합니다. 주가는 전망, 기대감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내년도 전망, 4분기, 내년도 1분기, 2분기 전망 자체가 그것이 지금 오롯이 주시장에 반영되고 있다라고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나온 사상 최고가 아니라 다음에 나올 주가 실적을 갖고 반영하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네. 그 기본 중에 기본이거든요. 근데 지금 그 눈높이가 지금 3분기 대비 4분기 내년 1분기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재미없다라고 일단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다만 이런 것들은 장기적인 요인이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도 마찬가지 SK하이닉스도 내년도에 이게 둔화 가능성이 분명히 있거든요. 지금요. 그러면 대한민국 전체적인 지수 제가 보기에 그렇게 큰 재미는 없습니다. 냉정히 보면. 예. 그렇게 되면 실제로 남는 것은 말씀드렸다시피 장기적인 어떤 주주 친화 정책, 배당, 자사주 매입 이런 거거든요. 뭐 각각의 어떤 정책적 있고 여러 가지 뭐 삼성그룹의 어떤 지분 구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으나 중요한 것은 주주 친화 정책이 지금보다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것이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PR도 올라간다. 왜냐하면 기관 투자하는 외국인이 아는 거죠. 어느 정도 되면 자사주를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배당을 늘리지 않겠느냐? 기대감이 있거든요. 삼성전자가 배당을 못할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지금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애플이 2,370억 달러를 갖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엄청난 현금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앞으로 더 늘어날 거기 때문에 약간 이익은 떨어질 수 있더라도 그래서 그런 주식 갖고 가시란 말씀드리겠고요. 그 밖에 보면 삼성전기나 삼성 SDI 같은 거가 지금 이익이 상당히 크게 늘어나가고 있는데 예. 특히 삼성전기는 요새 보면 뭐라 그럽니까? 그 공매도 때문에 떨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예. 내가 보기에 공매도 그런 거는 길게 보면 수급 요인은 실적을 이길 수 없거든요. 제가 봤을 때 삼성전기, SDI 이런 것도 장기 매수 의견 제가 드릴 수 있습니다. 예, IT주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삼성전기, 삼성 SDI도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역시 대장주들이니만큼 꾸준한 관심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